네, 안녕하십니까. 깡생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또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같은 내용 반복이라서 새로운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전일 미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1월 달에 저점을 깼다. 이 부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미 증시가 투자 메리트가 있나? 없죠. 비싸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이슈가 나타난 부분의 중심에 서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 증시 역시도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을 다 직접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라든지 원자재 국가라든지 이런 쪽이 모멘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가 미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거의 따른 영향을 받는 업종, 종목 이런 쪽이 있다. 이 부분이 좀 센 건데 우선은 이제 미증시가 그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하락 추세에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장중에 미선물의 하락이 지금도 한 0.8%에서 0.6% 정도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장중에는 좀 더 하락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가 밤사이에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하락이 가장 센 배경 중에 하나는 시총 상위주, 시총 최상위주가 중심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이 미증시에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의 급락이라는 제약주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국내 시총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완성차, 제약, 서비스 이쪽이 다 하락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시장에서 요 근래 강세 뛰는 쪽이 계속 똑같습니다. 해운, 철강, 조선, 건설, 그다음에 순수화학, 그리고 일부 범위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이 정도가 강세를 띈다.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이 나왔다, 바닥은 나왔다는 건 거의 변동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럼 하나씩 좀 따져보죠. 간단한 건데. 자, 우선은 이제 미증시를 먼저 볼게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직전에 저점자 때를 이제 종가상에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대비해서 이제 18%대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미증시가 의미 있는 저점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사실 뭐 의미 있는 저점 자리대라고 얘기하려면 한 12,500포인트 정도 가야지 의미 있는 자리대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미증시의 하락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더 세게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되는 건데 국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증시와 미증시 자체가 이제 코스닥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고가 대비해서 결국 20%가 넘는 하락을 보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도 1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한번 이탈했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바다가 다져가는 과정 동의를 하다 그러는데 미증시가 이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고 그 미증시에서 이런 생각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부분이 많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 정제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주 크게 악재로 들어올 것은 사실 없다 되겠죠. 근데 미증시에서 하락이 센 쪽이 어디였냐라고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테슬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모더나를 비롯해서 그 외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 이런 쪽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 모멘텀이 좀 가 있었던 메타버스 비슷한 엔비디아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결된 케이스인데 결국 비싼 쪽이 하락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가 되는 케이스가 우선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은 미국의 말컨 테크놀로지와 연동성이 좀 강한 쪽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했다는 부분은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외쪽으로가 제약 쪽,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넷, 자동차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 시장에서 지금 하락의 중심이란 거는 대부분이 다 이쪽 관련된 쪽이 하락이 세다가 되는 거고, 반대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보합권 전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1, 2월 달 올해 들어와서의 시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테마가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도 다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인 쪽은 거의 비슷하다가 되겠죠. 어느 쪽이냐? 1월 달 제일 강세였던 것이 은행 보험.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자체가 저평가 실적이 좋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죠. 그 다음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던 쪽, 그쪽이 더 강하고 조정폭도 작다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해운, 실적이 좋고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업황이 좋아진다 이런 쪽이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가 건설이라든지 순수화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도 역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좋은 쪽인데 러시아 관련된 제재가 오히려 수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전체적인 그림은 경기 관련 저평가 가치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케이스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 위로 못 가는 구조는 미국 신시하고 연동돼 있는 시총 상위주가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움직이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에서가 계속해서 앞전에 저점 만들었던 자리대가 359에서 360 사이였는데 이 라인대를 아침에는 출발해서 현재는 저항으로 인식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사이에 21선이라는 자리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이미 행보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지금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에서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세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시총 상위 대형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수의 반등이라는 부분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되겠죠. 그럼 결국은 미국에서가 나스닥이 20% 전후의 하락을 만들고 나서 바닥을 찍을 거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더 큰 하락이 하나 더 나올 거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쪽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중심이 되고 지수보다 확연하게 강세를 띠는 쪽이 올 상반기 1분기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더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도 여전히 세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은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선물 쪽에서가 외인들이 조금 더 매도를 키운 부분을 오늘 오후장에 축소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후장 생각하고 현재 시장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떨어진다 하면은 밑에서 조정 받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파는 게 낫겠죠. 오히려 올라간다 쪽에서는 쫓아가면은 오히려 단기 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매수의 대상이 되는 쪽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심으로 가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시장은 미선물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냐, 이것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도 뭐 추가적으로 뭐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태이고 뭐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반등 매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수 반등은 제한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평가 경기 가치주가 중심이 된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지만 추가적인 제재안이 없다가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또 등락을 왔다 갔다 한다의 요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바닥이 나왔다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당장 본격적으로 또 반등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내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하고 나서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는 이번 달에 동결해서 1.25%,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크게 올려잡아서 3.1%로 발표했는데요. 연말까지 기준금리의 그 레벨이 1.75%에서 2%, 그러니까 2, 3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지금 물가 오름세가 높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갔을 때는 우리 경제 충격도 크다라고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달부터 새롭게 취임할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어떤 식으로 또 금리 인상 경로가 이어질지 3월 FOMC와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는 2% 내외까지 낙폭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1198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